가난한 자는 돈을 쓰지만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죠. 부자는 수입이 많고 가난하다고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적어도 현금 흐름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브랜드의 설립자이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정의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핵심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월급을 많이 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또 은퇴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며 연금도 내고 내 집 마련을 하면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도 배웠죠.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실거주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가르칩니다. 집을 부채라 하는 이유는 실거주 주택은 소유만 하고 있어도 각종 관리비와 세금으로 현금이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이 현금 흐름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준다고 말합니다. 또 현금 흐름을 컨트롤하는 자가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어떤 것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주택인 집을 월세용으로 바꿔서 소득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 용도가 소득을 위한 것이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채가 되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돈을 위해 일합니다. 이는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근로소득이며 언젠간 멈추게 될 수입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만 해서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노후는 가난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깨우치고 지속적이고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구독과 좋아요가 지속적이면 좋겠네요. 로버트는 일반 직장인과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액 소득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을 가난한 자와 중산층으로 분류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설령 근로소득이 높더라도 현금 흐름을 깨닫지 못한다면 노후에 가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소비 패턴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통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고 소득이 자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곧바로 지출로 빠져나가지요. 자산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예금, 적금 등의 현금성 자산이거나 물건, 상품 등 실물 자산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론 소득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대신 지불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높은 중산층들도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소비 패턴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에서 주택과 자동차, 융자금 같은 부채를 거쳐 돈이 흘러나가죠. 자산의 대부분은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실거주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부채인 집을 자산이라고 착각하면 부자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차후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노후를 재정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부자들은 근로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즉,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대신 일하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죠. 노동 없이도 지속적인 소득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미 많은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습니다. 비즈니스나 브랜드를 설립하여 수익이 나는 시스템을 만들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돈이 흘러들어오는 자산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용하기도 하고 훌륭한 사업가들이 운용하는 회사를 찾아내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부채를 잘 활용하여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이 부채를 이용해 세금도 감면받습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을 분석할 줄 알며 이를 내세워 많은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또 주식, 배당금,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도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자산을 못 사. 나도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텐데. 돈이 없는 건 돈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버트는 말합니다. 아직 돈이 없다면 돈이 아니라 지식과 능력을 위해 일을 고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유명한 NBA나 NFL 운동선수들은 몇십억, 몇백억이나 되는 수입을 단기간에 벌어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선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전 재정 상황으로 돌아오거나 심하면 파산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수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그 돈을 활용할 줄 모르는 금융 문맹이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돈과 자산을 똑같이 나누어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다시 같은 자리로 재배분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누가 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금융지식이 풍부하고 돈을 어떻게 일하게 하는지 깨닫고 있냐입니다. 이미 부를 이룬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더라도 그 지식과 돈을 다뤘던 경험이 있기에 그 사람은 곧 다시 부를 쌓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20, 30대 청년들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라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많은 소비를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평생 다니기 싫은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지금부터가 폭넓은 금융 지식을 쌓아가야 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돈과 부채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경험하여 수입을 창출해내는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청년들은 현재 젊음이라는 특혜와 시간이라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사라지기 전에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들을 쌓아놓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모아둔 돈에 비례한 만큼만 자유로운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자산에 젊음과 노력을 투자하여 소득을 주는 자산을 늘리고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길 응원합니다. 이상 재테크 놀이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러한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